밤사이 계엄령 선포와 해제로 시민들이 극도의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4일 잇따라 비상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헌법 파괴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SNS에 올린 계엄 지지글을 올린 부산시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4일 0시 30분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정문 앞에 달걀을 투척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지난밤 국민들은 극도의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6시간여 만에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지역에서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도 앞다투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입니다. 이튿날 새벽 1시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4일 오전 4시 30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지난밤 극도의 충격과 혼란의 여파는 지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자고 나니까 계엄령에 대해서 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정치인들의 대통령이고 너무 당파싸움을 너무 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고 진짜 살기 힘든데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부산 시민사회 노동단체에선 4일 앞다투어 비상회의를 열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실패한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정권 퇴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서면 일대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 시민사회에선 국가 대외 신뢰도 하락뿐 아니라 지역의 명운이 달린 국정과제 차질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인상됨으로써 당연히 국가 경제하고 연관되는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또 북한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라든지 글로벌 호버드 특별법이라든지 중요한 국정 과제들이 지체되거나 또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지역 정치권의 혼란도 하루 종일 지속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 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 위험성 관리에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시의원의 발언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비상계엄령의 갑작스러운 선포에 혼란이 이어진 지난밤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언에 대한 적극 지지와 공감을 표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행위였다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이 정지되는 상황을 지지한 박 의원에 대해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상황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지역 내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시나 내란 상태가 아닌데도 정상적인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계엄을 선포한 건 헌법 위반이자 국제적 망신이라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이날 오전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계엄 선포 사태가 헌법 파괴 행위라며 탄핵을 위한 전 당원 비산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서면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퇴진 부산시민대회에 당원들과 함께할 뿐 아니라 오는 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총궐기대회에도 대규모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던 밤사이 부산시 간부들이 비상회의에 소집되는 등 각 기관들의 대응이 분주했습니다. 부산시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청사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4일 0시쯤 주요 간부들을 비상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비상소집을 해제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도 계엄 선포 당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으며 4일 오전에도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흠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규탄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인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부산대 교수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현대사를 거치며 정착된 대한민국의 평화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거로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역사 발전을 퇴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수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퇴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4일 0시 30분쯤 수영구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정문 앞에 달걀을 투척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A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항 재개발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4일 오전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항 재개발은 부산항 북항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공공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중앙정부의 재산이 되고 있고 항만 주변 지역인 원도심에 대한 발전 계획도 없다며 성공적인 북항 재개발을 위해 국가 환수 재정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시내버스의 새 디자인 빅버스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시인성, 상징성 등의 요소를 담아낸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의 새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시는 차량 외부 도색을 비롯해 내부 노선도, 부착물 등 모든 디자인을 새롭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해마다 시내버스 200대에서 300대씩 적용해 2033년이면 모든 시내버스의 디자인이 빅버스로 교체될 것이라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부산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버스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부터 11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부산시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16조 6,922억 원, 기금 운용 계획안은 1조 3,334억 원이며 부산시 교육청은 예산안 5조 3,351억 원에 기금 1조 488억 원입니다. 임말숙 예결위원장은 합리적인 세입 추계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독립운동기념관 설계 공모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는 최근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11개 업체의 설계안을 종합평가한 결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기존 건축물의 공간 구성을 과감하게 재구성하고 다양한 활용성을 갖춰 새로운 기념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자원입대해 전사한 고 이형갑 1등 중사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4일 통영시 용남면 동안마을 이 1등 중사의 생가에서 유가족들에게 신원 확인 통지서와 유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1931년생으로 통영이 고향인 이 1등 중사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10월 장남인 형을 대신해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후 이 1등 중사는 1951년 4월 25일 충북 당양군 단양읍 마조리 일대에서 20살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이 1등 중사의 형도 1952년 입대해 참전했다가 복무 중 1954년 10월 순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작은 시장인 남성역 골목시장은 특화 먹거리를 개발해 상권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뉴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의 남성역 골목시장. 70여 개의 점포가 모인 이 시장은 특화 먹거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들기름 칼국수와 카이센동 등 평소 시장에서 접하기 힘든 메뉴들을 선보이며 젊은 손님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셰프님 도움 받아갖고 제가 그 신제품 개발을 했으니까 저도 조금 한층 내가 좀 젊어지는 것 같고 그 젊은 세대들이 좀 찾아와 주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요. 기존에 없던 걸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으셨고요. 호박 고추전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메뉴 선정 과정은 특히나 치열했습니다. 20여 개 점포가 특화 먹거리 프로젝트에 도전해 3개 점포의 메뉴가 선정됐는데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시장 방문객 대상 콘테스트까지 거쳤습니다. 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전문가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상인회나 협동조합에서 야 이거 하자라고 해서 약간 인위적으로 하면요. 그게 한 1, 2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메뉴나 점포 선정하면서도 상인들의 희망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상인들 의견대로 개발을 했고 이와 함께 남성역 골목시장은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자리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둘레길을 활용한 트레킹 투어를 운영해 관광객들의 시장 방문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거듭되면서 방문객 증가뿐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같이 뭉치면 된다고 자부하고 항상 우리 저희 상인에 힘을 실어주고 항상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역 골목시장은 내년에도 특화 먹거리 점포를 추가로 선정하는 한편 배달과 밀키트 등의 도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체돼 있던 도심 속 골목시장이 특화 먹거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드림콰이어의 6번째 정기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부제로 열린 연주회에서 드림콰이어는 김철수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바람의 빛깔, 엄마가 딸에게 등 모두 7곡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창단된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드림콰이어는 매년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